검찰이 어제 세월호 사건 보고 시간 조작 및 대통령 훈령 불법 변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했지만 기가 막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조작과 거짓, 기만으로 가득 찼으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최초 보고 시간도 조작됐고 김장수 안보실장에게 임명 구조 지시도 없었습니다. 11차례 서면 보고도 고작 2차례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최순실이 당일 청와대에 있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된 데다가 최순실이 있는 자리에서 참사대책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중대본 방문까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초 보고받은 시간이 오전 10시 20분이고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온 시간이 오후 1시 15분이었다는데 그러면 그 3시간 55분 동안 당시 대통령은 어떤 상태였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고 있던 그 다급한 순간에 국가는 멈췄고 컨트롤타워는 비선의 지시에 의해 조정당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는 순간까지도 이 모든 것을 조작, 거짓, 왜곡했다는 끔찍한 사실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을 우리 아이들, 그 꽃같은 무고한 생명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검찰은 이번 불법 조작 은폐 사건 관련자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서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인물, 세력, 시도가 권력을 탐하고 대한민국을 더럽히지 않도록 반드시 뿌리 뽑아야 세월호 참사 은폐에 부역하고 앞장섰던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제 논평도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가련하기조차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국민과 유가족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황전원위원회에 대한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반발로 출발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월호 1기 특조위 때부터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특조위 활동에 회방해왔던 황전원 위원을 다시 추천한 것부터가 자유한국당이 아직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입니다. 결자해지 자세로 즉각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늘 같은 국민의 생명이 다시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희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지우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자체 개헌안 트집으로 어렵게 연 개헌협상 테이블이 어지럽기만 합니다. 대통령 발의하는 당이 오랫동안 논의에 수렴한 개헌 당론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만들어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여당 안과 확연히 다르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정 간, 당청 간 엇박자 개헌안이고 여당의 의견을 무시했다면 불통 독재 개헌안이었을 것입니다. 여당은 정부안으로 표현된 여당의 당론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시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안과 다른 여당안을 가져오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개헌을 또 걷어차려는 또 하나의 구실이고 생트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 개헌안은 분권과 연정, 협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 정부 여당의 개헌안은 분권과 연정, 협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야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총리의 국회 선출 추천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근간을 허물고 국회가 입법과 행정권까지 장악하는 내각제 기도에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개헌은 현행 대통령제를 분권과 협치의 시대 정신에 따라 새롭게 제도화하자는 것이지 내각제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상식적인 일도 국회만 오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이런 국회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높은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야 간의 갈등이 대통령과 총리 간의 다툼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전국은 늘 혼란에 빠지고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야당의 주장대로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총리 이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런 마당에 5천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300명 국회의원이 뽑은 총리에게 대한민국을 맡기자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과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련한 연정과 협치의 틀은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로 확립하고 대선 결선 투표제로 정당 간 연정과 협치의 틀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특히 대선 결선 투표제는 DJP 연합 사례와 같이 대선 과정에서 연합으로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리와 같이 대통령제 안에서도 연정과 협치를 제도적으로 그 조화를 모색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분권형 개헌하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주권, 지방분권, 삼권 분립이라는 3대 분권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하면서 정당 간의 연정과 협치의 틀을 분명히 한 이 내용들을 헌법 조문에 새겨 넣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개헌 협상은 지난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오늘부터는 각 당이 구체적인 개헌안을 놓고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각 당의 개헌 관련 입장을 문서로 제출하고 비공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조속히 여야가 합의한 국민 개헌안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텐데 오늘 만나서 반드시 야당은 본인들의 개헌안을 조문까지 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아까운 시간에 억지 그만두고 각 당의 개헌안을 앞에 놓고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북중 정상회담 일정과 회담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대화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뜻을 함께 했으며 김정은 위원장과 평양 북중 정상회담 제안 등 양국 간의 지속적인 관계 회복도 예상됩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일각에서 제기된 북미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연기론을 잠재우고 그럼으로써 북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시진핑 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양재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방한해서 청와대에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육자회담 당사국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청취하고 우리도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국제 공조의 약화, 핵과 미사일 개발 시간 벌어주기 등과 같은 흘러간 레퍼토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하게 진행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눈 감고 귀 닫고 냉전 시대에 돌아가는 주장에 어떤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옹색한 논리로 무책임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좀 길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며칠째 고농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관련한 게시물은 2,500여 건에 달하고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라는 게시물에는
17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국민들의 걱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와 지자체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를 민간으로 확산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미세먼지 민간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요양보호시설 등에 대한 공기정화기 보급률도 신속히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참가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올 들어 지금까지 86일 가운데 22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234차례나 발생하고 있는데 마스크 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마스크 살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가운데서도 미세먼지 민감군에 해당하는 영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를 때까지 그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일상이 된 미세먼지 앞에 마스크를 살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건강 격차를 낳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제 마스크 가격의 인하, 미세먼지 마스크를 공공재로 하거나 또는 마스크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도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어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 30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종합대책,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민간까지 정부 대책 확대 등 시급한 법률들이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드립니다.